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천연 자원이라고는 진짜 턱없이 부족했던 가난한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전 세계를 호령하는 글로벌 기술 거인으로 변모하게 된 걸까요? 그 치열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오늘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역사는 단순한 산업 발전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절박함이 만들어낸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거든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오자마자 어딜 제일 먼저 찾아갔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반도체 공장이었죠. 오늘날 글로벌 리더들이 왜 이렇게 앞다투어 이 시설들로 몰려드는지 이해하려면 아무것도 없던 불모지에서 지금의 거대한 산업을 구축해낸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극적인 역사의 궤적을 반드시 되돌아봐야 합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어떻게 미국 대통령의 발걸음까지 제일 먼저 재촉하게 만들었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이 모든 것의 진짜 출발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아주 극명한 대조가 하나 있습니다. 1960년대 당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이 뭐였을까요? 그냥 부피만 엄청나게 큰 면직물이었어요. 그런데 기차 화물칸을 꽉꽉 채운 그 엄청난 양의 면직물이 서류 가방 하나에 쏙 들어가는 조그만한 모토로라 트랜지스터 몇 개의 가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 바로 이 놀라운 깨달음이 국가의 방향성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섹션입니다. 작은 트랜지스터 하나, 그리고 거대한 꿈에 대한 이야기죠. 이 장면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청와대 서재에서 그 조그만 트랜지스터 하나를 쓱 꺼냅니다. 그러고는 미국에서 온 저명한 재미과학자 김한희 박사에게 간곡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전자제품을 무슨 쓸데없는 사치품 정도로만 여겼었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부품 하나가 최고 권력자가 직접 국가의 미래를 열어달라고 호소할 만큼 경제적 관점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당시 우리는 기술적으로 너무 뒤처져 있어서 전자공업이라는 제대로 된 우리말 단어조차 없었다는 거 아셨나요? 낡은 일본식 조어인 전기기계 공업이라는 말만 쓰이고 있었죠. 김한희 박사가 이 개념을 한국에 공식적으로 정립해주기 전까지는 말 그대로 완전 백지선태의 불모지였던 겁니다. 세 번째 섹션, 이 천재 과학자를 영입하기 위한 그야말로 눈물겨운 삼고초려입니다. 10만 달러. 1967년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어마어마한 거액이죠. 가난했던 한국 정부가 국가의 기술 미래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김한희 박사가 도착하자마자 연구 자금으로 곧바로 입금해버린 금액입니다. 당시 쪼들리던 국가 재정을 생각해보면 이건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통째로 건 엄청나게 절박한 베팅이었던 거죠. 이런 굵직한 거시 경제의 역사 뒤에는 진짜 사람 냄새나는 미시적인 디테일들이 숨어 있어요. 장장 2시간 반 동안 대통령과 독대로 진행된 딥다이브 브리핑, 특별 대우라며 정성껏 대접한 소박한 갈비찜 한 그릇, 그리고 외교행랑으로 오간 투박한 친필 편지들까지. 무려 13년 동안 130통이 넘는 편지가 오갔다고 하니까요. 이런 개인의 지독한 끈기와 진정성이 결국 튼튼한 국가 전략의 주춧돌을 놓게 된 겁니다. 네 번째 섹션. 하지만 이런 초기 국가 주도 프로젝트에 마냥 빈말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명암이 뚜렷했죠. 정부가 무작정 밀어붙인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박 대통령의 지시로 야심차게 세웠던 뉴코리아 전자 같은 정부 주도 기업은 미국 기업이랑 무려 500만 달러짜리 특허 침해 분쟁이 터지면서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됐습니다. 결국 이걸 누가 수습했느냐? 아남산업 같은 민간 기업들이었어요. 청와대의 반강제적인 권유에 못 이겨서 이런 실패한 부실 프로젝트를 억지로 떠안아야 했던 그런 뼈아픈 부작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국가 통제가 선을 좀 넘은 부분도 있었어요. 박정희 정부는 잘 사는 사람만 더 잘 살게 된다는 시각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는 아예 국내에서 컬러 TV를 못 보게 엄격히 막아버렸거든요. 정부가 산업에 불씨를 지핀 건 맞지만 이런 억압적인 내수 통제 정책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100% 수출에만 매달려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게 됐죠. 이게 나중에는 선진국들의 덤핑 제소라는 아주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5번째 섹션, 박정희가 끌고 전두환이 밀다입니다. 전체적인 역사적 흐름을 쭉 한번 짚어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김환희 박사의 지식으로 다져진 초기 기반은 점차 관료주의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그리고 그 바통을 이어받은 게 이건희 회장 같은 민간 부문의 과감한 위험 감수와 투자였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전두환 정부 시절로 넘어오면서 이게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서 폭넓은 IT 산업과 정보화 시대로 엄청난 정책적 확장을 하게 됩니다. 특정 개인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떠나서 시대별로 마치 릴레이 경주를 하듯 국가적 역량이 다음 단계로 계속 이어졌다는 사실은 정말 주목할 만하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비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50%. 1974년 12월 자금난에 허덕이던 한국반도체라는 작은 회사가 있었는데요. 당시 젊은 이사였던 이건희가 주변의 모든 우려와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 개인 사재를 털어서 이 회사 지분의 딱 절반, 50%를 전격 매입해버립니다. 국가가 띄운 거대한 화두에 민간이 치열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응답한 이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를 호령하는 삼성전자 반도체의 뼈대가 된 겁니다. 이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도발적이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난을 벗어나려는 지도자의 지독한 절박함과 끈기, 그리고 미래를 내다본 민간의 과감한 베팅,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기술 제국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렇다면 피트기는 21세기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내일도 전 세계 리더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문을 두드리게 만들려면 과연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과거의 그 뜨거웠던 혁신의 불꽃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지 깊이 고민해보면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